안녕하십니까? 제1회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 오늘 진행을 맡은 방송인 이은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현장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도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이곳 엑스포타워 18층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정말 맑고 쾌청합니다. 오늘 하늘이 이렇게 더 맑아 보이는 이유는 아마 비견 후 하늘이라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맑은 하늘은 사실 비가 그친 후에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굳은 날 뒤에 맑은 날이 오듯 이곳에 계신 많은 여러분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께는 또 연구자들, 투자자들께서 때로는 비가 온다고 알려주는 예보관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산이나 비옷 같은 지원군이 되어주시기도 하는 분들일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소통하는 자리에 그래서 더욱더 뜻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행되는 제1회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주최하고 조슈아 파트너스 주식회사, 필로소피아 벤처스 주식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참여해 주시거나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올해로 출범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서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과 연구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함께하는 포럼을 새롭게 운영하면서 초강력 기반 딥테크 스타트업의 IR과 우수 연구센터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투자사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해서 미래를 잇는 50주년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총 20번의 포럼이 이곳 대전 사이언스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사이언스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딥테크 투자 지원 플랫폼이 구축되길 기원하는 바람이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를 기반으로 해서 격주 매 목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이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앞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격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포럼에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포럼인 만큼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성황리에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자,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식순 안내 드리면요. 먼저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 개회를 알리는 환영사를 시작으로 포럼의 취지와 운영 계획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공학연구센터 ERC의 미래 신산업 기술 소개가 있겠고요. AI 관련 분야 스타트업들의 IR과 이어서 토크 콘서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IR을 심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참석자분들께서는 스타트업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물어보실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4개사의 발표 후에 한꺼번에 토크 콘서트 형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발표가 진행될 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살짝 메모해 두셨다가 마지막 다 함께 토크 콘서트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때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AI 분야 스타트업 4개사를 비롯해서 10명의 VC와 연구센터 여러분, 또 연구원 출연연 및 대학 새로 관계자 등 40명 가까이가 현장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제공되는 네트워킹 시간에 충분히 서로 명함 교환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누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의 박은일 본부장님 자리로 모셔서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구진흥재단 대덕본부장 박은일입니다.
올해가 이제 대덕특구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5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우리 특구의 변화가 어떤 게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이제 딥테크 분야에 대한 창업과 그 딥테크 기업들의 성장에 대해서 이런 이제 투자 포럼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공간도 저희가 이제 딥테크 성장 플랫폼으로서 디스케어 973으로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우리 딥테크 분야에 대한 어떤 기술들을 좀 발굴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유망 랩 발굴하는 그런 이제 세미나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유망 랩들을 좀 발굴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컨텐츠를 구성하기로는 이제 딥테크 분야의 기업들 우리 VC 분들에게 또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 VC 분들에게 우리 딥테크가 또는 딥사이언스가 이제 기술들이 바로 좀 소개되고 네트워킹해서 해외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모더나 케이스처럼 그 대학의 그 기초 연구들이 바로 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런 집단 연구센터, 선도 연구센터, 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ERC 우리 유승엽 교수님께서 먼저 이제 스타트를 끊어주시는데요. 이런 이제 선도 연구센터들을 저희가 이제 소개하게 됐습니다. 모더나 케이스를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 로버트 랭거 교수는 그 랩에서 한 창업을 한 40건 정도 했고 특허도 한 1,400건 정도 그다음에 논문도 한 15,000건 정도 이렇게 이제 지속적인 이제 기초 연구를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창업을 통해서 그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그 우수 연구자 HCR 연구자들의 거의 90에서 95% 정도가 그 연구 개발한 것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업화하는 게 아니고 해외 기업들이 이제 추가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화해서 국내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딥테크 분야에 대한 이런 창업과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이제 딥테크에 대한 창업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재단에서도 펀드도 한 600억 정도 조성해서 올해부터 이제 투자할 예정이 있고요. 어제 아마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그 딥사이언스 그 활성화 방안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 발표에도 보면은 이제 펀드가 한 4,700억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 한 2,500억 정도는 저희 이제 특구에서 이제 앞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런 우리 포럼을 통해서 이런 좀 딥테크에 대한 커뮤니티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제 모이는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런 딥테크 성장 플랫폼 디스케어 973을 저희가 조성을 했고 또 같이 모이면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컨텐츠가 필요한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딥테크 기업들에 대한 소개, ERC 등 해서 그 기초연구센터에 대한 선도 연구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VC들에게 소개해서 우리 센터, 연구자 또 VC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딥테크를 상업 생태계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힘차게 오늘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본부 박은일 본부장님께서 인사 말씀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의 운영기관사인 조슈아 파트너스에서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 운영 계획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민재욱 대표님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쁜 중에도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앞서 소개해 주셨던 저는 그 조슈아 파트너스의 대표 민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이어져서 있는 순서가 많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그 대덕특구에서 현재 한 12년째 기술 사업화 그리고 투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더라도 대덕특구만큼 기술 사업화가 잘 되고 있고 또 기술 기반의 딥테크 기업들이 또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저희 이번에 이 센터, 이 장소를 거점으로 해서 더 많은 그 스타트업들이 육성되고 또 지역에 있는 연구 성과물들이 같이 서로 공유되고 사업화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기대가 돼서 저도 이렇게 벅찬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 포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포럼은 보시다시피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꼭 지역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초광역에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특구진흥재단, 그러니까 특구 그리고 강소특구에 포함되는 모든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저희 연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같이 또 매칭시켜드리고 또 그 기업들이 그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필요한 자금들은 투자자들을 통해서 같이 또 자금을 유입을 하고 또 기업이 성장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자금 그리고 또 기타 등등의 사업화 역할들을 지원 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딥테크 투자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본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기업들에 대한 정보도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연구자분들이 그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니즈를 같이 소화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포럼을 만들어 보자는 게 본 프로그램의 취지고요.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총 20회 동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실 기업들을 발굴해서 공유를 드릴 거고 또 여기에 계시는 대전에 있는 대덕특구에 있는 유능한 그 기술들을 같이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를 계속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석해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석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공유드린 정보를 기반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포럼은 단순하게 기업들을 소개만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 그리고 초광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 플러스 여기에 참여하시는 연구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역량들을 같이 녹여서 또 높은 성과 그리고 이 대덕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뭐 유니콘 기업, 데카콘 기업이 돼서 지역의 발전, 나라의 발전도 이뤄보자 하는 게 저희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문화도 같이 한번 확산해 보자는 게 취지이긴 한데요. 지역에 보면은 단순하게 그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과학, 문화, 산업 또는 과학을 기반으로 지역에 있는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같이 콘서트를 통해서 저희가 좀 전달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AI 관련된 분야의 내용들을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50주년입니다. 그래서 50주년 행사를 크게 또 진행할 예정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내용들 중에 기업에 대한 진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엑셀리팅 프로그램이 당연히 이런 부분이 들어있지만 저희 그 딥테크 성장 포럼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애로 그리고 자금에 대한 애로들을 같이 해소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저희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 연구자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포럼을 통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IR이 준비가 잘 돼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단계별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갈 거고요. 대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술 사업화입니다. 지역에 있는 기술들을 스타트업들에게 연결하고 그리고 연결된 스타트업들은 그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또 다른 목적인데요. 본 포럼이 아마 그런 역할들을 같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포럼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기술 사업화 그리고 투자와 그리고 기업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기업들 그리고 예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본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 포럼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그 두 개 컨소시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엑셀러레이터고요. 실질적으로 대덕특구에 있는 예비 창업자들 그리고 기술 기반의 기업들을 육성시키고 초기 투자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VC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이 팁스를 운영하고 있는 팁스 협력사고요. 저희는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기업들을 발굴하고 VC에서는 후속 투자와 팁스 연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VC 대표님께서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출신으로 이제 카이스트 창업팀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 지역에 있는 연구자들 중심으로 같이 기업들과 예비 창업들을 발굴하고 있어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기업과 연구자들과 매칭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 나는 예비 창업자인데요, 아니면 나는 기술사업화가 필요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포럼 일정입니다. 저희 포럼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이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컨셉의 기업들을 모시고 저희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 컨셉에 맞춰서 다양한 기술 분야의 연구자분들도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꾸준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로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내용들은 저희 네트워킹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첫 번째로 맞이한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 운영 계획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또 두 주간사에 대한 또 소개도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스타트업과 투자자 그리고 연구자, 연구 지원 기관까지 서로가 이렇게 네트워킹하는 멋진 커뮤니티가 오늘 첫 번째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이 시간 계속해서 내년 3월까지 20번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께서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럼뿐만 아니라 과학 문화 콘서트나 데모데이 행사로도 확장돼서 진행이 되니까 추후에 진행되는 행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슈아 파트너스의 민재욱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선도 연구센터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카이스트 공학연구센터 ERC 중에서 인체 부착형 빛치료 헬스케어 공학센터 오늘 유승엽 센터장님이십니다.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학부 교수님이신데요. 미래 신산업 기술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서 귀한 자리에 내주셨는데요. 우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학부 유승협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연구 개발 특구와 다음에 우리 조슈아 파트너스 굉장히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발음하기 힘든데요. 인체 부착형 빛치료 헬스케어 공학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센터의 연구 배경이라든지 전반적인 목표 활동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게 이제 생긴 게 2017년이었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그렇지만 고령화된 사회라든지 또 자신을 굉장히 이제 가꾸고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 트렌드라든지 웰빙이 중요하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트렌드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치매, 그다음에 피부 치료,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웰빙이라든지 고령화 사회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토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쪽에 포커스를 두고 특히 빛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빛 기반의 치유 기술은 고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제 황달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색광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듯이 빛 치료가 많이 활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또 이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밝은 빛을 보도록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게 2016년 12월이었었는데 네이처의 MIT 그룹에서 이 40Hz 정도의 깜빡이는 빛을 이용해서 쥐에게 조사를 했더니 치매 유발 물질하고 관련이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상당히 저감되더라 하는 이제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한다면 치매 예방에도 혹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 그룹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OLED 기술이죠. OLED 디스플레이 기술로 거의 뭐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제품들의 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OLED를 가지고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런 빛 치료 헬스케어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특히 이 OLED가 다른 광원들과 비교해서 다른 것들이 뭐냐면 그 전에 포토테라피들은 대부분의 설치형 광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서도 굉장히 기기가 크기 때문에 한 대 정도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는 목적에 비해서 그런 용도로밖에는 안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데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OLED가 잘하는 것이 넓게 만드는 걸 잘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온으로 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연한 기판 같은 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또 엣지형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플렉서블 OLED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장점들을 살리면 이 형태를 굉장히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인체에 붙이더라도 또는 우리가 인체에 붙인 상태에서 좀 움직임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리폼 형태의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빛 기반 치유 기술과 그다음에 프리폼 IT 기술, 그다음에 OLED 광원 기술의 이 세 가지 장점을 잘 조합을 하여서 뭔가 그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개발하는 그런 이제 시제품에 저희가 처음에 상상했던 이제 그런 예들인데요. 이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저희가 이제 거의 7년간 그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룹에서는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으로서 OLED 광원 중에서도 그 자유로운 형태 변형이 가능한 OLED 광원, 그 다음에 이제 빛 치료에 가장 적합한 파장이나 색이 등을 갖는 광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조하고 디자인하고 또 최적화하는 이제 그런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는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어떻게 보면 저희 센터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첫 번째 공학 그룹뿐만 아니라 두 번째의 이 메디칼 중심의 그룹이 또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분당병원의 이 피부 쪽을 연구하시는 팀과 그 다음에 이 치매를 연구하는 팀, 그다음에 수면 전문을 하시는 그 각각 박경찬 교수님, 김규훈 교수님, 윤희영 교수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박경찬 교수님은 이제 은퇴를 하셔서 또 그 후속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속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서울대 분당병원의 팀과 그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이유로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근원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우리 딥러닝 분석, 뇌 프로빙 기술을 이용한 그런 이제 빛치료 기전을 분석하는 김대식 교수님과 그다음에 또 우리 이현주 교수님은 실제 이제 뇌 프로빙을 통해서 이 뇌가 변화하는 기전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웨어러블 헬스케어 해가지고 이렇게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게 병원으로 실제 의료로 연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그 두 그룹이 밀접하게 협력 연구를 하면서 그런 이제 간극을 조금 더 좁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광주과학위원회 김태 교수님 같은 분은 의생명공학과 교수님이신데 본인이 또 의사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학과
이 공학, 생명공학의 융합을 이제 몸소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 분인데 또 김태규 교수님이 함께 조인을 하셨고 또 최근에 같이 연구하고 있는 그 팀은 화이바이오메드라는 포항공대의 한세광 교수님이 기술을 받아서 이제 그 창업한 회사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있는 기술 중에 이제 스마트 컨택 렌즈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저희가 OLED 광원을 함께 적용한 스마트 컨택 렌즈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요거는 아직 그 외부 발표가 안 돼서 저희가 일단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뤄내서 조만간 저희가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언론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처음에 이제 특히 그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저희 카이스트 전자과의 최경철 교수님과 그다음에 분당병원의 서울대 분당병원의 이제 피부 팀에서 함께 OLED를 여기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은 그 패치형 광원으로 만들어서 플렉서블한 형태로 만들어서요. 저희가 이제 이런 상처가 깊은 상처가 났을 때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초기에 이 피부 세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초기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 초기 단계에 이런 이제 그 광 패치를 이용을 해서 상처 치유가 촉진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이었을까 그때 이제 한참 OLED 반창고 해가지고 언론에 많은 홍보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센터에서 이 기술 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내 및 해외 미국 특허가 잡혀 있고요. 안의 내용을 이제 좀 더 상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OLED 소자가 있고 여기 이제 이런 그 패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형태의 요 OLED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잘 외부 대기나 이런 수분 이런 것들로부터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최경철 교수님 연구실 그룹에서 그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오래된 노하우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OLED 특히 이제 적색 광원이 유용한데 적색 광원을 20분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다른 안 쓴 경우에 비해서 이 세포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을 검증을 해서 리포트를 했고요. 요 기술 기반을 해서 점점 확대를 해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포토 다이나믹 테라피입니다. 포토 다이나믹 테라피는 아까 거는 그냥 세포에 직접 그 빛을 쏘아주는 거고요. 포토 다이나믹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뭔가 이제 매개체가 있어서 그것들이 암세포를 이제 죽인다거나 하는데 이제 활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부암 같은 데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인데 아까 OLED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상처 치유만 할 때는 보통의 밝기의 세기로도 괜찮은데 포토 다이나믹 테라피는 조금 이제 빛의 세기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기술로서 더블 스택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저 정도 더블 스택만 해도 이제 충분히 포토 다이나믹 테라피에 활용이 될 수 있다 하는 시연을 했습니다. 요 이제 그 스태킹을 해서 광의 빛의 밝기를 세게 하는 기술은 지금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OLED 기반의 그 TV라든지 또는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할 때 이제 거기는 이제 청색광 OLED가 들어가고 그 앞에 이제 QD를 붙이는데 그런 데서 이제 밝기 확보를 위해서 보통 한 3개, 4개 이상의 그 스택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2개만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줬고, 서울대 분당병원 팀이 굉장히 잘 하시는 게 인공세포를 아주 인공 피부를 잘 제작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런 이제 임상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인공 피부를 그로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험을 했던 거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는 일단 이제 동물 세포에서 떼어내서 한번 실험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실제 동물의 이제 세포 피부상에서 검증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사람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패치형으로 개발을 했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도 이제 패치형인데요. 그러나 이제 지금 임상 단계에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게 만족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OLED도 연구실에서 만든 걸로는 안 되고, 기존의 공산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그걸 제조하는 그 과정도 뭐 GMP 인증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패치형을 판매하는 데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유리에 올라가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약간 좀 벌키하지만 초기 제품 형태로는 이런 형태로 해서 감을 수 있는, 팔에 감을 수 있는 밴드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사람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경철 교수님 연구실에서 광바이오라는 회사의 카이스트 연구소 기업으로 이렇게 그 설립된 광바이오라는 회사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지금 여기 그 우리 그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에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시고, 오늘 그 광바이오의 이원영 상무님께서 같이 조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그 네트워킹 때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실 거고, 데모 제품을 준비를 그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그 플렉서블한 그런 이제 OLED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작은 2차 전지가 있어서 이게 지금 이제 형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를 이제 패치 형태로 이제 만들면 간편하게 활용되고 또 추후에 충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여러 개 준비해가지고 여러 형태로 만들어진 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오셨으니까 이따가 네트워킹 하실 때 같이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그 보고 계시는 그런 이제 그 응용 분야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처 치유도 있지만 실제 피부를 좀 더 개선하는 이제 콜라겐 생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피부암 치료, 그다음에 이제 통증 뭐 이런 쪽에도 다 빛을 이용한 기술들이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하시는데, OLED는 특히 굉장히 넓게 유니폼한 광원을 만들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상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보고 있는 거는 수면과 비타민 D 합성인데요. 그 서울대 분당병원의 윤희영 교수님 팀에서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대 근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그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비타민 D 양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낮에 이제 졸린 현상 이런 것들을 그 트래커를 이용을 해서 그 웨어러블 트래커를 이용해서 이제 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비타민 D가 그 부족하신 분들이 특히 이제 더 그 수면의 질이 안 좋다 하는 것들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보이셨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굉장히 그 여러 면에서 인간의 면역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이제 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 의원에 이렇게 가면은 비타민 D를 주사로 해서도 많이 맞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그 밖에 나가서 한 몇 시간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요. 근데 뭐 우리 그 지금 현대에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것들을 그 밖에 나가서 햇볕을 받는데 사실 거기에서 UVB라는 자외선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형성이 되는데 햇빛에는 자외선이 그 가시광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은 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씩 이렇게 그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UVB LED, UVB 광원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된 방법으로 딱 저기가 그냥 뭐 실내에서도 그 수분 간의 조사로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우리 라이프스타일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UVB LED를 저희가 이제 구해서 이런 식으로 팔에 감는 형태로 해서 그 웨어러블 형태의 광원으로 했습니다. OLED가 아쉽게도 UV 쪽은 그 해당되는 것들이 거의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본 LED 광원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그 요 실험이 특히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있었던 실험이었는데 그때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밖에 나가지 못하시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것을 하지 않은 위기기를 이용해서 봤던 그룹은 비타민 D 양이 많이 이제 감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UVB 기기를 조인 그룹은 그 비타민 D가 거의 잘 유지되거나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결과를 논문에 이제 저널 논문에 보고하고 나니까 해외 그룹에서도 이쪽에 이제 굉장히 비타민 D 자외선을 이용한 비타민 D 쪽에 굉장히 이제 그 앞서가고 있는 그룹에서 아마 그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공학적으로 잘 해놓은 거를 보고 이제 굉장히 또 축하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그 같이 이제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초기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를 가장 간편한 방법, 빛을 깜빡이는 빛을 조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안경을 쓰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경형 OLED 광원을 준비를 해서 아까 이렇게 이제 깜빡거리는 거 보셨었잖아요. 그게 이제 주파수 40Hz로 진행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처음은 일단 젊은 분들, 그 다음에 노인분들, 정상이신 젊은 분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40Hz나 그 주변 대역의 프리퀀시를 갖는 그 빛을 쪼였을 때 처음에 이제 그 눈에서 이제 결국 반응이 오니까 이쪽 그 비주얼 코텍스라고 하죠. 이쪽 그 뒤 뇌의 이 후두 옆쪽이 결국 이제 이 시각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들이 한 35에서 40Hz 정도를 할 때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고 이 앞에까지도 그 공명 현상을 보이면서 뭔가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EEG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일단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감마 뇌파 중에 감마 웨이브를 그 야기를 이제 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요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은 그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이제 치매 초기시거나 경도인지 장애에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임상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 실험을 할 때는 당연히 이분들이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쓰기 편해야 되고 또 중간에 어떤 모든 일들이 다 트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을 해서 그 앱을 통해서 이게 모든 기록이 그 임상 실험하고 있는 모든 기록이 다 남고 또 기기가 제어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학생이 그 임상기기 사용 예시로 이제 사진을 이제 찍고 있고 이게 이제 앱의 그 화면입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가서 진짜 안경처럼 투명 OLED를 이용한 그런 연구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빛을 이용한 헬스케어에 관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산소 포화도 심박 을 측정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는데요. 지금 대부분은 이제 그 LED하고 이노가닉 포토다이오드 기반의 그런 센서들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유기 OLED와 유기 포토다이오드의 장점을 잘 활용을 하면 이 빛의 경로를 잘 파악을 해서 아주 그 광수득률이 높은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전력 소모가 적은 그런 그 센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뭐 심박을 측정하는 거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도 이 호흡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산소가 잘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센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센서고, 이것들을 계속 잘 모니터링 하려면 웨어러블 기기에서, 제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처럼 그런 웨어러블 기기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전력 소모가 굉장히 작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능성을 보아서 저희가 파트론이란 회사와 쪽의 그런 심박 센서 모듈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개발해서 많은 양을 납품하시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파트론이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광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광바이오와 협력을 해서 이쪽 이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빛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이 가시광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에 쓰는 가시광뿐만 아니라 가시광이 아닌 대역의 빛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외선 대역의 OLED나 또는 딥레드에서 니어 IR 쪽에 OLED 에미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 쪽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술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원천 특허들을 이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성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OLED를 가지고 뭐 이런 결국 웨어러블을 하려면 인체 동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트레쳐블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접히는 형태의 폰이 나올 정도로 이 밴딩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것들을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OLED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또 OLED라든지 또는 섬유 기반의 OLED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OLED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 기술들을 또 같이 개발하고 있고, 또 이 OLED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광원에 활용을 하려면 굉장히 높은 효율로 구동을 할 수 있는 이제 회로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저희 재민규 교수님 연구실에서 또 같이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이스트가 몇 년 전에 이제 5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저널에서 특집보를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후면 커버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 웨어러블 광 패치라든지 또는 이런 센서가 들어가 있는 웨어러블 IT 기기, 이런 것들을 한번 표지로 한번 상상에 나를 펼쳐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저희가 조금 더 가깝게 보는 기술들도 있고 좀 더 멀리 보는 기술들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또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또 더욱 이렇게 성장하고 실제 우리 삶에 도움 주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이스트 공학연구센터 ERC 중에서 인체 부착형 빛치료 헬스케어 공학센터 센터장님이신 우리 유승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OLED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피부 질환 개선이나 미용적 측면의 피부 질환 또는 수면질, 그리고 치매 예방까지 여러모로 지금 연구 성과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두 분 정도만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발표해 주십시오. 네. 그거보다는 어떤 정도로 더 개선을 좀 하실 생각이시죠? 기존의 이 화장품 형태보다 이 패치형 OLED가 어느 면에서 더 기술이 훨씬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께 마이크 잠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은 피부 쪽 결과는 이 상처가 났을 때에 대한 거를 주로 이제 했었고, 피부 쪽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피부도 그렇고 상처도 그렇고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상처 같은 경우도 연고도 있고
또 피부도 다양하게 그런 많은 크림들이 이제 같이 나와 있잖아요.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활용하거나 할 때 이제 시너지가 더 발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사실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최근 이제 그 저희 그 연구팀에서도 그 센터에서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조합해서 활용할 때 좀 더 그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피부 치료용으로 또 이렇게 그 광기기 판매가 인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그 경량으로 그다음에 더 유니폼하게 하는 것들에 훨씬 더 이제 또 그 이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치매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은 아직은 연구 단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치매 쪽은 워낙 그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해서 저희가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찾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꽤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데이터가 이제 나오고 나면 저희가 그 결과를 이제 분석해봐서 거기에 따라서 그쪽 분야로의 활용성 이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존의 화장품 기기보다는 훨씬 더 경량화되고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혹시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잠시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아주 좋은 내용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OLED 패치가 피부에서 표피에서 머물지 않고 진피까지 가서 세포 재생 효과까지 발생되는 게 어떤 기준으로 좀 발생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그 넘기는 게 있으면은 네네. 그 제가 이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결국은 이 피부 재생이 잘 되려면 세포가 이제 잘 그 활성화돼야 되는데 결국 세포가 에너지가 일단 그 잘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ATP라고 저희가 예전에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즉 결국 그 ATP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ATP 형성이 잘 되도록 하는 매개체가 있으면 되는데요. 이 CCO라고 사이클로트럼 C 옥시다제라는 그런 그 효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빛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그 쓰고 있는 한 670 나노미터 저희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굉장히 효과가 더 컸는데 그 파장을 흡수해서 얘가 그 ATP를 형성을 더 촉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근데 그게 또 너무 많아지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적절한 이제 최저가점을 잘 찾아서 조사를 해주면 그럴 때 이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추후 궁금하신 점들은 네트워킹 시간에 서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유순엽 교수님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딥테크 스타트업 4개사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국가 12대 전략기술 중 특히 AI 산업 분야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기업 또는 AI 융복합 기업이 가능한 기술 기업 4개사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기업 대표님들께서 10분 정도 발표 시간을 갖게 되시는데요. 4개사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토크 콘서트 형태로 여러분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다 끝난 후에 그때 같이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 기업은 피플즈리그 주식회사의 류건희 대표님입니다. 피플즈리그는 AI 육류조리 로봇인 미트봇 개발 기업인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로보틱스와 AI 기술로 미래 외식 문화를 혁신하는 기업 피플즈리그입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문제는 외식업계 인력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구인구직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국내 140조 규원의 외식 시장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식 산업의 매우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외식 산업 규모가 8배 더 큰데 작년 8월 한 달 동안만 일할 사람을 뽑지 못해서 빈 일자리가 200만 개나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 외식 산업은 10년 내에 80% 이상 자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피플즈리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식 산업의 주방, 즉 조리 업무를 디지털 변환해서 이 산업을 혁신시키는 주체들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좀 재미나게 육류 조리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있습니다. 육류 조리는 그 작업 정교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이 때문에 그 중요도가 높고 또한 동시에 그 작업이 매우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이 거대한 산업을 가장 빠르게 혁신시키고 이 혁신의 과정을 최대한 빨리 가져오는 데 저희 팀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단 하나라도 비가역적인 경험을 생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동안 매우 좋은 운송수단으로 제 역할을 해왔던 마차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자동차를 통한 비가역적인 경험이고 이를 통해 세상은 더 이상은 이전에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마차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DX화된 육류조리 시스템이 너무도 차별적인 경쟁 우위를 지녀서 더 이상 이전에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고기를 굽는 과거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미래를 저희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6개월 전에 좀 재밌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신림 변두리 지방에 10평 규모의 작은 매장을 얻어서 배달 삼겹살 매장으로 저희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매장은 저희 일하는 직원 1명과 저희의 인공지능 육류조리 로봇 미트봇 한 대만으로 운영되는 매장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가 얻은 결과는 꽤 놀라웠습니다. 먼저 1매출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제가 굉장히 걱정했던 저희 매장의 성과는 지지난주 기준으로 289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 평균을 내더라도 1매출은 현재 220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단위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운영 첫 달 1,1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난달 저희가 5,200만 원을 기록하면서 4월부터 매장 내 내부 회계 기준으로 저희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그리고 6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페이스로는 저희가 6,300만 원을 거뜬히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실제 서울 지역으로 한정한 배달 매장의 월 평균 매출액의 2배가 넘는 그런 놀라운 수치입니다. 저희는 이런 매출 성과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주요 배달 3사로부터 얻은 4,700여 개의 리뷰 중에서 이들 평점은 현재 5.0점 만점에 4.9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기요에서 제공해주는 재주문율 통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저희는 54%라는 매우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 주문 수나 리뷰를 바탕으로 상위에 랭크하는 그런 맛집 랭킹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는 운영 4개월 이후 만에 맛집 랭킹에 등록됐고 현재 기준으로는 고기 구이 카테고리에서 저희 지역에서 2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놀라운 외식 관련된 성과가 모두 8명의 외식업에 전혀 경험 없는 엔지니어 베이스된 팀이 이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조리 현장이 DX화된 데서 타 매장과의 차별점이 이런 경쟁 우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덕에 저희는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목표하는 비가역적인 경험을 생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기준으로 이제 1개월 내에 이 매장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현재 약 40% 수준에 달하는 저희 매장의 자동화율을
70% 수준으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갖는 의의는 현재 사람 주도하에 로봇 보조된 시스템에서 시스템 주도하에 사람이 보조하는 형태로 큰 전환점을 저희 매장이 겪는다는 데 있고, 시스템이 주도를 한 외식 매장은 그렇지 않은 매장에 비해서 너무도 큰 경쟁 우위를 외식 산업에서 갖습니다. 시스템은 무한하고 완벽한 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이 매장을 전국적인 스케일에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주체인 매장보다 3배 이상 빠른 확장이 가능하면서 각 매장 간 완벽한 퀄리티 컨트롤을 이룩할 수 있고, 그리고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원재료의 60% 이상의 재료를 더 사용하면서도 타 매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저희가 지금 먼저 시도한 배달 삼겹 시장에서는 더 이상 저희 매장과 기존의 사람으로 운영되는 매장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배달 매장에서 가격 구조가 굉장히 핵심적인데, 여기서 원재료를 쓸 수 있는 비용이 60%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애초에 경쟁의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매장이 정말 그런 성과를 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월 매출액, 순이익, 그리고 한 명의 인원으로 운영된다는 지표들을 올해 12월까지 달성해서 단순 한 개의 원잇 원더가 아니라 추가적인 스케일업 가능한 측면에서도 저희가 추가적인 검증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서울에 추가적인 4개의 주요 배달 거점에 저희 동일한 매장의 형태를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검증하려고 하고 있고, 이들 후보 지역은 오히려 지금 배달 삼겹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초반에는 직접 외식업의 운영 주체로 시작하지만 추후에는 저희의 로봇을 통해서 기존의 외식 기업들이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 외식 DX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B2B RaaS, 로봇 as a 서비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로봇으로 인해서 외식 매장들의 운영을 더 편리하게 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저희가 월간 구독료를 정기적으로 납부받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개념은 마치 런드리고가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세탁 일감을 모아서 더 효율화해서 해준 것처럼 저희 역시도 각 매장에 필연적으로 있는 육류 조리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외주화해서 수행하고, 이 수행한 업무는 저희가 로봇 시스템과 AI를 이용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해주는 개념입니다. 이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아직 없는 시장이지만 저희는 이 시장 규모를 추산해 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현재 외식 산업에서 육류 조리를 하는 데 쓰는 인건비에 드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 이 규모 같은 경우에는 초기 저희가 진입 가능한 시장만 하더라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3.5조 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2.8조 원에 달하는 매우 큰 시장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각 트랙별로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파일럿 테스팅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앞으로도 주방 내 DX와 혁신을 가장 빨리 가져오는 데 집중할 것인데, 저희가 이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미래 외식 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DX화되고 자동화되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행사 주최해 주신 조슈아 파트너스랑 필로소피아 벤처스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피플스 리그 류현희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가장 맛있는 고기는 남이 구워주는 고기죠. 그런데 그런 인력난과 인건비의 한계점을 해소하고 로봇이 대체해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초기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는 모습을 여러분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엘로이랩의 유광선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엘로이랩은 AI 초분강 센서를 통한 이물질 검출 솔루션 개발 기업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엘로이랩 대표 유광선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식품 제조 시장은 144조 원 규모로 연평균 4%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밀키트와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품 제조 시설 또한 수요에 맞춰 증설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기업 제조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물 혼입 문제입니다.
식품에서 인물이 한번 나오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는 공장이 문을 닫기도 합니다. 기업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라인 하나에 3천만 원을 들여 금속 검출기를 도입하고 또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들여 엑스레이를 도입하지만 이 모든 인물을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금속 검출기는 말 그대로 금속만 검출이 가능하고 엑스레이는 금속을 포함한 돌과 유리 같은 단단한 물질만 검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인물은 어떻게 검출할까요? 결국 이렇게 숙련된 작업자들이 비효율적인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펙트럴 AI를 개발했습니다. 스펙트럴 AI는 초본광 영상 처리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입니다. 초본광 영상 처리란 사물의 색을 수백 개로 나누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형상뿐만 아니라 재질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기술입니다. 스펙트럴 AI는 소프트웨어, 초분광 카메라, 할로겐 램프 등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 기존 생산 라인에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스펙트럴 AI가 촬영을 시작하면 학습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이물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포착한 이물은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자동으로 추출이 되죠. 그동안 검출되었던 이물뿐만 아니라 새로 검출되는 이물들도 계속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똑똑해집니다. 저는 지난 3년간 CJ 제일제당, 오뚜기, 오리온, 불무원, 매일유업 등 총 14개 공장에서 POC를 진행한 결과 딸기잼과 같은 액상 제품, 무화과 같은 건조 제품, 부추 같은 수분이 많은 제품 모두 검출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진천에 있는 CJ 블라썸 캠퍼스에서 테스트한 결과 기존에는 이렇게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면서 99%의 정확도로 무려 4배 이상 많은 이물을 찾아냈고 그럼에도 40% 이상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는 라인 하나에 연 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솔루션 판매와 인터넷에 연결되어 계속해서 학습하면서 똑똑해지는 클라우드 AI 제공이 있습니다. 저희 스펙트럴 AI는 저희 20대 식품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저희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중 3개 기업은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2022년까지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까지 20억 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는데 현재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2,000대 솔루션 판매, 1,200대 누적 클라우드 AI를 제공하여 2,8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입니다. 저희 스펙트럴 AI는 식품 시장뿐만 아니라 제약, 의료, 반도체, 재활용, 2차 전지 등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이 비효율적인 제조 공정을 혁신하고자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석박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인공지능 개발자들과 함께 밤낮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을 뜻하는 에이필처럼, 안전한 식품을 뜻하는 헬섭처럼, 친환경 식품을 뜻하는 로아스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 하면 스펙트럴 AI가 떠오를 수 있도록 식품 생산 공정의 새로운 기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엘로이랩의 유광섭 대표님의 짧고 굵은 발표였습니다. 자, 마지막 검출 과정에 수작업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을 이 스펙트럴 AI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시켜주고 그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사실 두 번째 기업까지 발표를 마무리했는데요. 토크 콘서트 때 질의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미리 메모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주식회사 위시의 이범우 대표님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시는 비전 AI 기반의 실시간 3D 마커레스 모션 캡처 솔루션 개발 기업인데요. 역시 큰 박수로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쉽게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AI 기술로 이러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의 첫 번째 솔루션인 3D 마커리스 모션 캡처 솔루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시는 영상과 같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저희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움직임들이 유미의 세포들을 만든 로커스의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플레이되고 있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이 뒷페이지에 드리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모션 캡처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수억 원 혹은 수십억 원의 구축 비용이 들어가는 스튜디오, 그리고 입고 벗는데 30분씩이 소요되는 불편한 모션 수트를 필요로 하는 이런 고가의 모션 캡처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AAA급 게임사나 혹은 영화사 혹은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에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반면에 조금 더 저렴한 모션 캡처 시장도 존재합니다. 유튜버, 버튜버 혹은 VR 게임을 이용하는 데 활용하는 이런 VR 슈트 혹은 카메라 하나로 동작하는 이런 모션 캡처 솔루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션 캡처 솔루션들은 그다지 정확하지 않거나 여전히 불편했기 때문에 시장에 널리 퍼지지 못했고 단한 카메라로 동작하는 모션 캡처 솔루션 같은 경우는 2년여 동안 많은 기업들이 도전했지만 특별한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솔루션은 소수의 카메라로 수트나 마커 필요 없이 다수의 인물들이 실시간으로 모션 캡처되는 이런 솔루션인데요. 이어지는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 공간입니다. 약 7x 7m 정도의 공간이고 카메라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3명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요. 어떤 수트 착용 없이도 저희가 만든 가상의 유니티 공간상에서 연구원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캡처돼서 전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유니티 공간은 6개의 카메라로 구현을 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공간이고 카메라 뷰만 실제 영상과 매칭시켜 놓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가상 공간 사물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트레이닝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거나 혹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디펜스 게임 같은 게임을 만드는데 활용도 가능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저희 연구원 중 한 명이 활 쏘는 모션을 취하고 있고 실제로 게임 공간 내 캐릭터가 활을 쏘시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저희 파트너들에게 보여줄 데모 영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찾아와 오시는 고객들 중 일부는 정확한 얼굴 표현이나 혹은 손의 세밀한 동작 역시 캡처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런 부분들 역시 반영하여 저희가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고객분들이 어떤 모션들이 실제 레퍼런스 모션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스코어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은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높은 정확성을 가진 모션 캡처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장비 착용이 필요 없이 정확도가 높고 손이나 얼굴 트래킹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동시 촬영이 가능한 이런 솔루션은 현재 저희가 기사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저희 기업 외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걸 가지고 할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엔드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하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네. 죄송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서비스의 영역을 홈 트레이닝 콘텐츠, 영유아 교육 콘텐츠, 그리고 버추얼 방송 툴, 체험 전시형 공간 마케팅, 그리고 직무 교육 훈련이라든지 혹은 마지막으로 스포츠 연습장 등에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 분야에 저희와 함께 협업할 파트너들을 구해서 같이 시장을 공략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의 영역 같은 경우는 이미 POC를 진행 중에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서비스를, 인공지능 베이스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높게 보는 것은 고객들의 경험입니다. 고객들은 고객들은 제공받는 서비스가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랩에서 개발한 이러한 모션 캡처 서비스가 실제로 필라테스나 요가 등의 사이트에 제공되었을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가 서비스가 적용되는 전 영역에 대해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러한 오탐지 혹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이터들을 선별하여 모델을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일종의 자동화된 MLOps 서비스를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또한 전체 데이터를 저희가 실제 POC 혹은 산업 현장에서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메타휴먼을 이용하여서 다양한 포즈를 얻어낼 수 있는 학습 파이프라인 역시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한 모션 캡처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모든 컨텐츠 개발용 혹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은 전부 저희의 위메이크 플랫폼 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현재 위메이크 플랫폼은 사용자가 자신의 카메라로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어떤 추가적인 작업 없이도 이러한 업로드된 영상들을 통해서 모션을 캡처하고 이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테마다 보니 사실 시장 규모 자체는 매우 거대하고요. 그중에 저희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약 연간 유효 시장이 688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 추정치에 의존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만든 이 서비스를 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들을 개발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더욱더 거대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4년간 인공지능, 비전, AI를 개발하면서 팀워크를 다져온 사람들로 모여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러한 설명드린 기술들을 전부 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위시의 이범우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지금까지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나 아니면 극히 소수에서 활용되던 모션 캡처를 좀 더 대중화시킬 수 있는 기술로 유아 콘텐츠라든지 홈 트레이닝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전시나 체험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모션 캡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투나 마커 없는 모션 캡처 솔루션 개발 기업 위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업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회사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님 준비하고 계신데요. 루센트블록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 증권 유통 플랫폼 소유 개발 기업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센트블록 허세영입니다.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 이라는 서비스 철학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흔히 이제 부동산 문제를 생각할 때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열심히 장사하시는 분이 열심히 장사해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돼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임대료가 올라가고, 올라간 임대료에 따라서 그 임차인이 쫓겨나게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문제를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모험 자본을 투자하는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주, 그리고 건물 자체에서 실제로 가치를 올리는 임차인, 그리고 또 건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이 세 주체가 상생상락할 수 있다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내 주머니에 몇십억이 없더라도 내가 나는 매출의 몇백만 원으로도 내가 임차한 건물에 지분을 소액이라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3년, 5년, 10년 뒤에 건물 가치가 올라갈 때 업사이드를 조금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 어떤 건물에 있는 뭐 빵집이건 여러 가지 어떤 그 상점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도 내가 그 건물에 지분을 조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업사이드를 같이 나눠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모델은요, 아니면 사업 구조는 부동산을 쪼개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뭐 100개, 1000개, 10,000개 쪼개서 뭐 10,000원, 10만원, 100만원치를 건물 지분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흔히 요즘 화두가 되는 부동산 조합 투자라고 하는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고요. 흔히 요즘에는 또 토큰 증권이라는 워딩을 쓰이는데 2월 6일에 나온 가이드라인의 최초 케이스가 저희 루센트 블록의 소유라는 서비스입니다. 소유라는 서비스를 앱스토어나 아니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구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 소유가 있으면 이 건물주가 있고, 건물주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주가 신탁사에 건물을 등기를 맡깁니다. 맡긴 등기라고 하면 실질적인 소유권은 건물주의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게 되지만 그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주는 그때부터는 수익증권을 발행받아서 수익증권을 100개, 1000개, 10,000개 쪼갠다면 그 수익증권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 수익증권을 뭐 유동화시켜서 뭐 100개 중에 나는 30%만 가지고 70% 유동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100% 다 유동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고 나서 배정, 입고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희 서비스는 공모 역할도 하면서 2차 거래, 그러니까 부동산의 증권 거래소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5개의 법률 특례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본시장법상 11조, 그러니까 투자 매매업에 대한 부분과 373 증권거래소에 대한 인허가를 통해서 큰 포괄적으로 이 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떤 법적 그리고 공적 유관기관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업을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고 레슨들이 있는데 하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서비스의 본질은 어떤 부동산과 고객이 실제로 접점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되게 큰 포인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100만 원치, 200만 원치 수익률이 3%, 5%, 10% 나왔다. 중요한 숫자이긴 해요. 근데 더해서 내가 그 부동산을 뭐 예를 들어 햄버거집 있다면 임차인 햄버거집에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그 부동산을 투자해서 그 임차인도 월세를 500만 원, 1000만 원 픽스된 확정적인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뭐 매출의 몇 프로를 임대료를 낸다. 그러면 내가 주주로서 한 번 갈 걸 2번 가고 4번 가고 8번 가고 어떤 상생할 수 있는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그 효과가 실제로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저희가 이동했던 부동산은 한국에 있는 다운타우너라는 햄버거집이 있는 건물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 매출이 2억이었던 게 유동화시키고 난 다음부터 3억이 넘어갔습니다. 매출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고 올라간 임대료로 인해서 배당도 올라가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상생상락,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수익이 증대되고 투자 수익이 생기고 그로 인해 고객이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워킹한다는 거에 대한 가설이 조금씩 검증이 되긴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부동산을 유동화시켰더니 부동산이라 하는 건 현물이 존재하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실제로 로컬라이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동네에 부동산을 사람들이 투자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사무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부동산을 유동화했는데요. 재밌게도 실제로 대전에 있는 부동산을 유동화했더니 약 60% 정도의 투자자가 대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단순하게 대전에서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권 활성화라는 요점하에 1층의 카페에도 뭐 1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주지만 고객들한테, 주주들한테 주위에 있는 상권에 뭐 치킨집, 뭐 장어집, 뭐 칼국수집 등등의 우리 동네 멤버십이라는 느낌으로 투자를 한 주주들은 실제로 어떤 디스카운트 멤버십을 가졌다는 걸 엮었는데 실질적으로 되게 컨버전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생상락한다는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에 대한 큰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이런 문제를 푸는 회사로 남고 싶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흔히 MAU를 500만, 1000만 모으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판교나 아니면은 뭐 테헤란로 있잖아요. 단순하게 법인만 덩그라니 지역에 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서도 500만, 1000만을 섬기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영위하는 루센트 블록이라는 회사는 밑에 11층에 한 층을 다 쓰고 있고요. 회사 직원분의 80% 정도가 다 대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징성 힘입어서 되게 좋은 선례들을 만들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영위하는 하나의 다른 서비스, 콜리라는 서비스인데요. 건물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장시키는 부동산에 대해서 결국에는 자동화가 필요하다 보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솔루션.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회원관리, 계약관리, 뭐 청구관리, 예약 시스템, 뭐 커뮤니티 관리 등등에 대한 니즈가 많다 보니까 개발했던 게 실질적으로 매출의 파이프라인이 생겨서 이 자체로서도 고객군이 생겨서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여러 가지 가설 검증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작년 초에 약 170억 정도 시리즈 A를 클로징했고요. 이번 달, 다음 달 정도에 꽤 큰 규모의 또 투자 유치가 마무리됩니다. 마침 감사하게도 어제 70억 정도 인젝션에 대한 투자 계약은 마무리가 됐고요. 회사는 한 50명 정도가 있고 되게 다양한 어떤 직업군들의 사람들이 한 뜻을 모아서 사활을 걸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 이라는 철학, 그리고 그런 유산을 남기고 싶은 회사입니다. 회사에 있는 구성원들이 뭐 돈을 많이 버는 회사, 유명한 회사 좋지만 나중에 뭐 5년, 10년, 20년 뒤에 뭐 회사에 있는 구성원분들의 가족분들, 친구분들, 지인분들 등등 뭐 엄마, 아빠 예전에 뭐 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이런 사회적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 풀고 있어. 풀었어. 뭐 그런 시도를 했던 회사로 남고 싶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소유 개발 기업인 루센트 블록의 허세영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대표님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고 성장하시면 시스타 소유를 모델로 추천드립니다. 아, 정말요? 아, 네. 그렇게 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4개 기업사 대표님께서 모두 발표를 마쳐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궁금하신 점 바로 질의응답 못 하셔서 많이, 아쉬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바로 이제 4개 기업사 대표님 이제 앞으로 모시고요.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한 이렇게 4분의 기업사 대표님 각각의 AI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셨던 부분들 이제 질의응답을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토크 콘서트에는요. 진행에 조슈아 파트너스 민재욱 대표님께서 직접 자유롭게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네, 대표님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자에 부착된 성함을 보시고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고요. 마이크 2개 정도 대표님께 드릴 건데요. 이제 자유롭게 마이크 서로 이제 건네 주시면서 이제 본인 기업에 관련된 질문에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중분들께서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이제 운영진께서 마이크를 얼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마이크 잠시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의응답 준비되셨죠? 네, 마이크 건네받았습니다. 마이크 받으니까 새로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자리를 가진 게 진짜 2년 만인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저희가 기업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나누면서 계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질의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누는 자리가 많았는데 한 2년 동안 저희가 또 못 가지다가 오늘 이렇게 또 가지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삼겹살도 시켜서 먹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 대표님은 제가 처음에 투자를 하기 전에 저기 오정동에서 업을 하실 때 실제 가서 고기를 먹어보고 이 회사 투자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또 여기 허재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또 스타트업 대표님이시고 그래서 많은 걸 또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궁금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한번 궁금한 것들 한번 저희가 거수로 한번 질의를 받고 싶으신데 혹시 질의하시고 싶으신 분들 거수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계실까요? 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예탁결전에서 나온 고병근이라고 하고요. 루센트블록 대표님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뭐 이제 불공정 거래나 이상 거래나 이제 주가 조작에 나온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증권을 이제 유통하는 플랫폼으로서 거래소 역할도 하고 뭐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소유 시스템 내에서도 혹시 그런 이상 거래나 시세 조정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렇게 좀 들어가 있나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규제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때 이상감지 규정, 시장감시 규정, 그리고 상장 규정, 공시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KOTC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융감독원과 또 금융위원회랑 같이 실시간으로 팔로우업을 하면서 핸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반영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탁결제원과 같이 시스템에서 연동하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 마이크 앞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루센트블록 대표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이제 미술품 기반 조각 투자 플랫폼들도 이제 증권사들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계약이 돼서 STO 제도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증권사가 주로 역할을 하는 수탁사의 역할이나 또는 고객을 모으는 판매사의 역할들을 이제 증권사가 하는데 우리 플랫폼 기업들 조합 투자 플랫폼 기업들과 증권사 간의 이 비용 계약, 수익 배분 계약 이 부동산 조각 플랫폼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셨는지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실질적인 숫자들은 사실은 일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에 선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저희 주주인 투자사가 계좌 관리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비용은 되게 다양한 구조로 지금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표를 KPI를 맞출 때마다 어떻게 비용 산정할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어떤 수탁 판매라는 역할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좌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도 같이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부분들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비용의 구조도 사실 그런 식으로 구조를 다양화해서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궁금한 게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질문에 대한 좀 메모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접속자 수가 한 15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온 질문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좀 몇 개가 와서 그거를 제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서 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또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 루센트 블록의 아이템도 또 계속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 유튜브에서 남겨주신 댓글 중에 삼겹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삼겹살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우선 여기에 남겨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잠시만요.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아마 실제 그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도 물어보셨고 실제 이거를 현재 매장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데 혹시 답변 괜찮으실까요? 네. 네네. 우선 저희가 직접 운영 주체가 프랜차이즈 역시도 저희가 직접 운영 주체가 되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뭐 사실 직접 하든 프랜차이즈를 하든 이건 사실상 저희가 리스크를 어디다 두느냐 차이지 저희가 직접 운영 주체가 되는 거에서는 변함이 없어서 지금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걸 계속 일단 성과 내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2B가 되는 남의 외식 주방에다가 저희 로봇을 넣고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는 뭐 제가 대표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뉴스가 나가고 저희 거를 써보고 싶다고 요청 주신 외식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곳 중에 주방 시설이 좀 넓어서 혹시라도 저희가 브레이크다운 났을 때 원래 사람이 운영하던 구조로 할 수 있는 곳들 두세 곳들이랑 저희가 올해 하반기 최소 6개월 동안 POC 프로젝트를 검증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질문 주신 분처럼 얘가 정말 남의 외식 주방에 가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저희가 검증 작업을 올해 하반기 동안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카톡을 보는 중에 첫 질문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첫 질문이 굉장히 그 단순한 질문인데 맛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맛있습니다. 네, 제가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최근에 검색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대결을 한 영상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때 보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피플즈 리그의 핵심 기술 자체가 그 이 고기를 그 AI를 통해 가지고 스캐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고기의 압력과 온도로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람보다 빠를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왜냐면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얘를 분석을 하고 얘를 기계에 넣어서 이게 벨트를 지나가서 고기가 굽고 하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영상을 보면 사람이 굽는 것보다 최소한 3-4배 정도는 더 빨리 이게 완성품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하려는 것도 사실 사람을 의미 있게 대체하려면 단순히 지정된 동작들을 그냥 바보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과 같이 재료를 보고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불도 조절하고 이런 작업을 수행해야 저희가 많은 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인식하는 딴에서는 저희는 현재 비전 센서를 이용해서 원육 단면을 통해서 같은 삼겹살이라 하더라도 얘가 지방이 많은 애인지 적은 애인지 정확하게 뽑아내고 이거는 뭐 사실 저희 기술은 아니지만 워낙 빨리 뽑아내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사람 손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기계적인 파트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사람이 한 프라이팬에 많아야 3인분 하는 것보다 애초에 포커스 자체를 생산성에 뒀기 때문에 더 많이 구울 수 있게 해서 네 이건 뭐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면 제일 명쾌한 답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가능합니다. 네. 사실 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혹시라도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지면 대전 1호점은 저에게 네 받고 싶으면 또 개인적인 감정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저희 또 올라온 것 중에 그 아까 이분은 그 질문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신 거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 질문 자체를 남겨주신 분 자체가 그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잠시만요. 제가 손을 계속 쓰다 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질문 자체가 그 위시 쪽에 질문을 주셨는데 그 대표님께 저도 이 분야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게 휴먼 포즈나 키포인트 디텍션을 학습하는데 시간이 본인이 오래 걸리셨대요. 네,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동작하는 것들이 다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런 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했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게 진짜 구현이 가능하냐를 물어보시거든요. 네, 실제로 구현 가능하고요. 학습 자체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인퍼런싱 타임은 보시는 바와 같고, 아까 플레이해드린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은 언제나 동일한 환경에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도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같이 또 밑에 남겨주신 글 중에 하나가, 이분이 혹시 투자자가 아닌가 좀 의심이 되는데 그 팀원 소개가 좀 잘 안 보였다고 하시는데 네, 그걸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팀원 소개는 저 포함해가지고 저는 원래는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표이사고, 저와 함께 경영 쪽을 맡고 있는 저 포함 2명이 있고 나머지 6분이 엔지니어 분들이세요. 저희가 같이 인공지능 영상 분석 쪽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해 오다가 지금 이런 모션 캡처 쪽으로 새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UC 대표님을 뵌 지가 이제 한 저희 3주 돼가나요? 2주 돼가나요? 그렇죠. 네. 처음 뵙고서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그때 다 못 여쭤봤었는데,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 산업에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우리 아이템이 산업에 적용이 될지가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관심사예요. 저는 이제 원래는 기술자였으니까 기술을 만들었지만 이게 산업에 적용 빨리 되는 게 좋은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미 뭐 2D 카메라 하나 가지고 모션 캡처하는 부분들 한 2년 정도 여러 업체들이 고전을 하는 걸 목격을 했고, 그것과 약간 별개로 약간은 정밀도가 높으나 그래도 정밀도가 높은 대신 충분한 뭐 스튜디오라든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고객들, 일종의 뭐 스포츠 트레이닝이라든지 조금 더 고급 뭐 필라테스라든지 골프라든지 약간 이런 쪽에는 니즈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모 파트너와 함께 필라테스 쪽은 테스트 POC 진행 중이고,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산업에 얼마나 빨리 적용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원래 이런 자리가 오면 실질적으로 참석하신 분들 자체가 질의응답을 아끼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 사전 저희가 답변을 좀 이렇게 질의를 좀 받아서 저희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의 질문도 진행할 거, 혹시 교수님께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초분광 스펙트로미터 이용해서 이렇게 QC 하시고 이물질 검출하는 거 재밌게 잘 봤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상황은 그렇게 이제 큰 그 식품 공장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가격대가 좀 더 줄어들어서 좀 더 중소 규모의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업 현장이라든지 다양한 응용 분야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또 듣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원래 이제 센서란 기술, 저희 사실 센서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센서라는 게 좀 가격이 비싸고 좀 무겁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디벨롭의 흐름은 결국에는 가격이 싸지고 그다음에 가벼워질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 스마트폰용 이제 초보광 카메라도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되고 있다. 이제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 되고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 초보광 알고리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한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단 식품으로 봤을 때 지금 총 300조의 시장이 있는데 제조업은 한 150조, 그다음에 외식업이 한 150조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50조의 시장 제조업만 하고 있지만 이제 외식업에 150조 시장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초보광 기술을 쓰고 있는 분야가 재활용 리사이클링 쪽입니다. 플라스틱 분류가 지금 거의 지금 규제화되고 있어가지고 이 강제로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플라스틱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의 이제 사용성은 순도가 되게 높아야 되거든요. PET라고 하면 PET의 순도가 되게 높아야지 그거를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기술을 저희가 이제 만약에 적용한다게 된다고 하면은 순도가 높아지고 그쪽에 좀 귀결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좀 다양하게 지금 시장을 좀 계속해서 지금 태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식품 시장도 집중하면서 이제 하나씩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 마음을 아셨는지 교수님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발표해 주실 때 마지막에 이제 기업들 뭐 POC 그리고 현재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해주셔서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어디신지 앞으로 할 곳이 어디신지 좀 공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NDA가 다 맺어 있고 사실 저희 고객사들이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 오히려 좀 지금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작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고 이제 이걸 이제 자동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공개된 거는 저희는 이제 CJ 제일제당은 저희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CJ가 저희한테 이제 홍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하고 그 외에 이제 식품 기업들이 지금 저희 솔루션을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또 내부 청중 중에 질문이 있으셔서 저희 본부장님께서 네,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이범우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이제 대부분 이제 기술 분야가 이제 산업이나 이런 쪽에 이제 쓰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뭐 문화라든지 또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전 AI 기반으로 이제 지금 실시간 3D 모션 캡처 솔루션이긴 하지만 두 가지 영역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사회적 활용도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프라운호퍼의 이런 이제 비전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이제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런 표정들을 그건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표정들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제 뭐랄까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많으면은 이제 이제 뭐 전광판 같은 큰데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이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기분이 예를 들어서 좋은 거다 아니면 이제 슬프다 그러면은 이제 슬픈 표정으로 해서 지역사회 또는 이제 이런 뭐 슬픈 일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적용이 가능한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전 기반으로 이제 행사 같은 경우에 전시회나 이런 게 사람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D 이런 이제 모션 캡처를 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지금 가능한지 그 두 가지 적용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국에는 무산됐긴 했지만 컨택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버튜버들의 팬미팅 같은 행사를 하는데 저희 시스템을 설치를 해놓고 있으면 설치해놓은 공간에 한 명씩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면 바로 가상 공간, 메타버스 공간으로 캐릭터가 넘어가고 그 공간에 대기하고 있던 버튜버들과 악수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또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아쉽게도 예산 문제로 무산되긴 했지만은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가 아까 발표했던 내용 중에 이런 실감 콘텐츠 어떤 박물관 혹은 전시관에 요즘에 여러 가지 그런 실감 콘텐츠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키넥트 같은 걸 이용해서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고 뭐 해당되는 내용으로 뭐 POC 및 계약관들도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표정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내의 혹은 어떤 건물 내의 시설 내의 CCTV와 연동해서 정확하게 저희 기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분석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런 걸 서비스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질문들이 있었는데 지금 또 교수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여쭤보신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공통 질문으로 한번 내용을 좀 넘겨볼까 하는데 허세영 대표님께서는 아까 말씀 중에 우리 회사의 현재 투자 유치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을 해주셔서 이미 다들 공유를 해주시긴 했는데 포함해서 현재 우리 회사가 지금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뭐 종료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 상에서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같이 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이범우 대표님부터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번 달 5월 달에 일단 법인을 설립한 상태고 완전히 신생 기업이다 보니 일단은 아직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아까 발표를 보셨다시피 아직 명확한 BM 혹은 매출 결과물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엑셀러레이터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타진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혹시 뭐 구체적으로 앞으로 투자 유치를 한다면 처음에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또 준비가 되어 있으실까요? 저는 다다익선이긴 하고 저희 멤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를 많이 잡아먹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펀드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또 각 PC 맞는 투자자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고니 대표님. 네. 저희는 작년 8월 이제 로우 파트너스 덕에 잘 프리 A 라운드 마무리 지었고 지금은 현재 내년 6월에 시리즈 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아직은 그 기간 동안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리즈 A 때는 저희가 앞서 한 트랙으로 삼은 B2C 수익성 가속화하는 부분이랑 저희가 올해 하반기 동안 실제 남의 주방에다 넣으면서 확인하는 그 고도화된 B2B 모델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화하는 자금으로 저희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좀 민감할 수도 있긴 할 텐데 그 시리즈 A를 예상하시는 밸류가 있으실까요? 네네. 이게 또 B2B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그때 최소 한 120억 원 정도는 투자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모집 금액을 보고 대충 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주주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일단은 대저벤처 파트너스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조샤 파트너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하반기에 시리즈 A를 지금 하려고 지금 마일스톤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재 총 금액은 6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아시겠지만 10억은 저희 현재 셀프 투자로 먼저 지금 들어와서 지금 5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라운드를 오픈하진 않아서 지금 하반기에 한 8월에서 9월 사이에 좀 오픈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밸류는 사실은 네고시에이션이기 때문에 네, 만나서 같이 얘기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는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세영 대표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초에 한 170억 정도 시리즈 A를 클로징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원래 시리즈 B나 브릿지 라운드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얼떨결에 이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의사를 밝혀주셔가지고 뭐 투자 유치는 거의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어제 마침 리드하는 곳에서 뭐 70억 정도를 어쨌든 계약서를 썼고 그리고 아마 실질적인 어나운스는 뭐 빠르면 다음 달, 늦으면 다다음 달 아니면 어나운스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딱히 기사를 내면 사실은 이게 저희가 사실 연락이 많이 오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클로징할 예정이고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대비 인산이다 보니까 예, 영원히 모른 채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소유가 오픈한 건물 4개 중에 3개의 주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월 제에게 이제 그 배당금이 들어오는 문자를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물도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큰 기업이 되지 않을까.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기 제일 뒤에 또 투자를 약속하시는 주주분 예상 주주분도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끝나고 또 미팅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또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발표 시간이 좀 저희가 좀 넉넉히 들었는데 다들 발표를 짧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저도 궁금하기도 한데 핵심적인 내용을 발표하시려다 보니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뭐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뭐 100여 분의 참석자들께도 어필할 수 있는 간단한 우리 회사의 장점 아니면 또 우리 회사 이러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세영 대표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법인 설립한 지 4년 반이 됐더라고요.
2018년 말에 애트리 기술 창업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제 뭐 바람들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오늘 내일 다음 주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게 어느 순간 뭐 4년 반이 됐는데 뭐 회사 서비스를 이용한 소유 이용자분들도 계시고 뭐 주주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어떤 잠재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갈 길은 멀지만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국을 놀라게는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광선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딥테크 아이템들이 좀 어려운 거는 이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시장과 태핑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3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기술이 지금 식품 시장이나 그 외 시장들하고 태핑은 정말 잘 맞는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스스로는 이제 PMF를 찾았다라고 지금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거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투자금이 필요하니까 또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류건희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하는 사업은 뭐 지금 시장 상황적으로도 매우 기회가 많은 영역이기도 하지만 제가 조금 어필하고 싶은 거는 저희는 되게 문제를 엄청 해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인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덕에 저희가 지금 2년밖에 안 됐고 구성원도 외식업계 경험이 없는 8명의 엔지니어 베이스인 팀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하는 것 같고 이 일을 통해서 저도 이제 배운 것도 이게 제 첫 창업이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모셔올 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끈기 있게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앞으로도 전적인 권한 위임과 믿음을 통해서 더 빨리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범호 대표님 마지막이신데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저희가 민 대표님 통해 가지고 이런 자리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가 일단은 뭐 무언가 쓸만한 기술은 만들어놨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일종의 아까 발표 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파트너들 각 분야의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코어를 해서 저희가 결국 엔드 프로덕트를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혹시 주변에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무언가 엔드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은 소개시켜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새로 이제 막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을 먹여 살릴 투자금도 필요한 상황이라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 회사분들을 제가 계속 뵙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뭐 루센트 블록이나 저희 이제 또 피플즈 지그, 네, 뭐 다 같이 제가 또 1년씩 같이 보면서 힘들게 성장하시는 모습도 봤고 저희도 같이 그 역할을 또 꾸준하게 또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신 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아이템에 대한 소개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우리 장기적인 파트너를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포럼을 통해서 적극적인 또 어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 포럼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건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분 대표님들께서는 또 끝에 또 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끝나시면 잠깐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업분들의 내용들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또 같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다시 마이크는 저희 아나운서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조슈아 파트너스의 민재혁 대표님과 또 피플즈리그 류건희 대표님, 엘로이랩의 또 유광선 대표님, 주식회사 위시의 이범우 대표님,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님까지 4개 기업사의 대표님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박은일 본부장님 아까 질문을 듣다 보니까
미래에는 우리 위시의 기술로 지자체별로 오늘의 대전광역 시민들의 표정 나시는 맑음입니다. 이런 뉴스를 혹시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재미난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토크 콘서트 모두 진행이 됐고요. 자, 오늘 행사 이렇게 이제 마무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의 다양한 사업과 적용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 실질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회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 준비된 프로그램은 모두 종료가 됐는데요. 오늘 지금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까 150여 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190분 정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까울수록 더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 주셨어요. 또 뜨거운 반응으로 온라인 참여도 해 주시고 또 댓글 참여도 많이 해 주셨으니까 우리 기업사 대표님들께서는 그 질문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신 온오프라인 모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서 이렇게 함께 해 주셨는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또 오늘 첫 번째 포럼인데요. 앞으로 19번의 포럼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의견서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오늘 제공해드린 식슨주에도 QR코드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접속을 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중계는 여기까지 마무리됐고요. 오늘 제1회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